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적, 행정적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할 예정인데요. 광양만권에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특구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기존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것으로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역에 관심을 끄는 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합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법인세를 포함한 각종 세제 감면과 임시 허가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세부처가 나와져 있어가지고 산업부에서 세제시세 쪽이랑 협의해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이 절실한 전국 각 지자체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9개 시군이 신청 의사를 밝힌 가운데 특히 2차 전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양만권은 특구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첫 공모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지자체는 이달 중순부터 연구 용역을 통해 정부에 제출할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하고 전담반을 구성해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투자가 좀 크게 일어나고 있고 또 그 투자가 좀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차에 반드시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1차 공모에서 많아야 4곳 정도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는 2028년 대학 입시가 고교학점제에 맞춰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여 전남교육계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듣고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특히 대입 정시와는 어긋나는 방향이기 때문에 최근 잇따라 연찬회를 갖는 등 교사 역량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안은 이달 말쯤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객관식인 현 수능에 논술과 서술형을 가미하는 방식과 수능의 자격 고사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국동 옛 여수대 캠퍼스 부지에 설립이 추진됐던 전남권 재활병원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수시와 위수탁기관인 전대병원이 사업 종료 시점에 이르기까지 운영 비용 분담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미 확보됐던 국가 예산도 사실상 반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 국동 캠퍼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정복 홍보 사업을 통해 이 일대 13,000여 제곱미터 면적에 150병상 규모의 전남권역 재활병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해왔습니다. 시는 지난 6년여 동안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행안부에 3차례에 걸쳐 470억여 원 규모의 지방지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지만 번번이 반려됐습니다. 반려 사유는 수탁기관, 그러니까 전대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비 분담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남대 병원은 일관되게 여수시의 운영비용 분담 요청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노력을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병원은 원한 곳만 해가지고 도저히 병원이 지금 새 병원 건축 관련해서 뭐 1조 4천억 정도를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라 우리 전남권역 재활병원에 그 본인들 부담을 할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결국 사업 종료 시점이 경과함에 따라 최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최종 사업 중단 결정에 따라 국토비 정산과 반납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반납해야 할 예산은 국비 135억, 도비 30억, 복권기금 24억 7천만 원 등 190억여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제 최종 여수시 입장을 듣고 갔으니까 이제 반납분은 이제 뭐 고지서든지 행정적인 어떤 고문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이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금 송금돼서 와 있는 국비라든가 보건기금 예산을 세워서 이제 반납해야죠.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의 새로운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적절한 대안도 없이 무산되면서 지역 내 우려의 목소리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로 가닥을 잡으면서 전남 의대 신설이 어려워진 가운데 순천대와 목포대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순천대와 목포대는 최근 공공의대 유치에 협력하기로 전남도와 합의한 상황인데 이른바 의정협의체의 향후 움직임을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확대될 의대 정원은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정원 확대 등 의사 수급을 결정하는 협의체에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시 조례와 규칙 개정을 통해 만흥 위생 매립장 폐기물 불법 반입 행위를 차단합니다. 지난주 여수 MBC 생활 폐기물 불법 반입 보도와 관련해 여수시는 만흥 위생 매립장의 자녀 매립 가능 기간을 오는 2029년 9월까지로 전망하고 자녀 매립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6월 시의회 정례회 안건 상정을 통해 폐기물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매립장 반입 폐기물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매립시설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 예고 완료 후 의견 검토 절차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섬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습니다. 사도와 낭도 등 여러 섬 중에서도 추도에 가장 많은 공룡 발자국이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발자국 훼손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화양면에서 배로 10분을 달려 도착한 섬 추도. 1,700여 개의 공룡 발자국과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퇴적층이 곳곳에 분포해 있습니다. 문화재적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3년 천연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공룡 발자국 보행렬은 이제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흐릿해졌습니다. 10년 전 사진과 비교해봐도 그 차이가 뚜렷합니다. 주민들은 관광객이 공룡 발자국을 밟고 지나가면서 훼손됐다고 주장합니다. 무단 출입을 통제한다는 경고문이 무색하게 누구나 쉽게 문화재 보호구역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밟고 다니니까 점점 희미해진 것도 많고 지금 또 사라져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이라도 있는 이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또 퇴적층에서 떨어져 나간 암석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문화재를 가져가기 위해 누군가 인위적으로 훼손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수시에 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설치만 했을 뿐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여수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들이 주장하는 문화재 훼손은 풍화에 의한 자연적 현상이라며 기록화 작업 등 보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이제 화석산재 기록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자가 좀 부재로 또 저희가 관리에 소홀할 수도 있으니까 추도에 또 관리인도 한 명을 배치해서 섬 지역에 남아있는 특이한 공룡 유적지로 가치를 인정받았던 추도가 관리 소홀로 명성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전국 어민 결의 대회에 전남에서도 어민 2천여 명이 상경했습니다. 전남 지역 어민 등은 집회에 참석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국회와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민들은 정보 실사단이 일본을 다녀왔지만 국회 차원의 청문회는 물론 대국민 보고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다며 주권 차원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의 타격을 막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로 인해 수산업계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지역에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여수와 순천 등 인근 지자체들과 연대해 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가 임박하면서 때 아닌 소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수 조미료인 만큼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 구매하겠다는 소비 심리로 천일염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일염 주산지인 전남 신안군 수협 직매장. 전국에서 쏟아지는 주문을 감당하느라 천일염 창고는 포장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인터넷 주문을 합해도 하루 10개 미만이었던 주문량은 최근 하루 500개 안팎으로 폭등한 상황. 지난 8일 이후 20kg 한 포대가 3만 원으로 20% 가격이 올랐지만 포장 인력이 부족할 만큼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이제 폭주가 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일하는 직원들까지 전부 동원하고 지금 인력까지도 아르바이트를 동원해서 천일염을 판매하는 또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포대와 소포장 용기 등 대부분 상품이 품절됐고 그나마 남은 물량도 택배 물류 급증으로 다음 달부터나 배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2월치가 밀려 있어요. 하루에 한 1,800개, 2,000개씩 들어와 버리니까 도저히 택배 회사에서 이제 출하를 못 하겠다고. 도소매를 가리지 않고 매장마다 천일염은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1인당 구매 물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사업자도 일반 소비자들도 보이는 대로 사가기 바쁩니다. 원전 때문에 그러겠죠. 그것 때문에 많이 찾으시죠. 갖다 놓으면 한 10개씩 갖다 놓으면 아침에 갖다 놓으면 없고. 현재 굵은 소금 5kg 기준 소매 가격은 12,600원대로 평년에 비해 60.7% 오른 상황. 해양수산부는 앞서 생산 물량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일 뿐 천일염 사재기로 인한 가격 폭등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 속에 애꿎은 국내 소금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네, 현행범으로 체포된 외국인들이 경찰서 지구대에서 무더기로 탈주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의 근무기강 해이로 벌어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 해당 경찰서의 산하파출소로 붙잡혀온 지명수배범의 도주를 막지 못하는 일을 겪고도 경각심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평 남짓의 작은 회의실 안에 23명을 유치해놓고도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 결국 10여 분 동안 무려 10명이 창문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들 모두는 도주 36시간 만에 스스로 신고하거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직원 7명 중 3명에게 피의자를 감시하라는 당직 팀장의 지시가 내려졌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팀장도 그거를 지시를 했으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잘 지켜라라고 해줄 필요도 있고 한 거죠. 이번에도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지만 감시만 잘 했으면. 경찰의 눈을 피한 도주국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년 전엔 조사를 받던 한 지명수배범이 이곳 파출소 담벼락 앞에서 담배를 피다가 그대로 도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갑도 없이 범인이 먼저 파출소를 나서도록 하는가 하면 심지어 추격을 도중에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은 이후 광산경찰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찰서 내 보안구역 등 동선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지만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같은 사건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것에 대해 면목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게 시설의 문제인지 인력의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다시는 도주 사실이 없어야 되거든요. 분명하게 책임을 묻거나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지만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는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에는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6에서 19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28도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바다 날씨는 대체로 맑겠고 파도는 남해 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여수 기준 만조 시각은 오전 5시 7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24분입니다. 여수의 한 주택가에서 멸종 위기 중인 야생 구렁이가 출몰했습니다.
여수소방서는 어제 돌산읍 주택단지 인근 도로에 뱀이 출몰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2m 길이의 구렁이를 포획한 뒤 인근 야산에 방생했습니다. 구렁이는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지역 실정에 맞는 친환경 군립묘지 조성에 나섭니다. 고흥군은 지난 2021년부터 군립하늘공원 조성을 추진했으나 일부 건축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 최근 군의회와 협의를 거쳐 당초 97억 원이던 사업비를 198억 원으로 101억 원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군립하늘공원은 고흥읍 호영리 일원 6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8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며 현재 토지 매입이 80%가 완료됐고 오는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